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품격 스피커 정치 신세계. 저는 훈훈한 프로레슬러 훈프로입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분이죠. 예, 바로 이성무 기자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최근 스포츠 관련 이슈들이 정말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뭐 일단 축구 대표팀 경기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은 프로야구도 지금 치열하게 순위 싸움이 펼쳐지고 있고, 그 밖에도 또 많은 여러 가지 스포츠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네. 요즘 좀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예. 저 하나 여쭙고 싶은데 네. 그런 이슈들이 많으면 기사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써야 되고. 네, 많이 써야죠. 그러면 사실 어딘가 소속이 돼서 일을 하시는 상황인데 네. 그런 기사거리가 많은 게 좋은가요? 아니면 아유, 저기 코로나19 때문에 이 스포츠 이벤트가 싹 취소됐을 때 네. 너무 좋았어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일이 없다 보니까 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예, 어디 예. 취소됐다, 뭐 코로나19 누가 확진돼가지고 네. 경기에 못 나온다, 경기가 네. 사라졌다 이런 얘기만 쓰면 되니까 진짜 그러네. 지금은 네. 요즘 너무 바쁘니까 예. 이제 또 카타르 월드컵도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 시절이 좀 그립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참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네. 전 세계 전 세계가 그리고 심지어 올림픽이 연기가 됐잖아요. 맞다. 그러니까 사실 2020년에 정말 바쁘겠구나. 뭐 네. 동계올림픽도 있었고 올림픽도 있고 네. 또 뭐 아시안 게임도 있고 그랬는데 네. 다 취소가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하계올림픽 뭐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동계올림픽만 열렸고 하계올림픽은 예. 1년 뒤로 연기가 됐고 뭐 그런 식이 돼버린 거죠. 예. 이 방송 혹시 사장님이 보시진 않으시겠죠? 뭐 옛날 얘기하는 건데요. 하긴 뭐 옛날 얘기 하는 거고. 그거 뭐 맞아. 스포츠 이벤트 취소한 게 뭐 이성무 탓인가? 코로나 그렇죠. 탓이지. 뭐 제 탓도 아니고 그리고 아마 이 방송은 성향상 저희 사장님은 절대 안 볼 겁니다. 뭐 대충 알겠습니다. 네, 무슨 예.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요, 진짜 스포츠 축구 이야기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강인. 아니, 좀 저 많이 SNS에 아쉽더라고요. 네.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팬들은 너무 보고 싶죠. 그리고 네. 스페인에서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그러니까 이강인 정말 뛰는 거 보고 싶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았고 그거를 이제 또 경기장에서 많이 보여줬는데 그런데 이제 벤투 감독이 확실히 너무 좀 뭐 너무라기보다는 정말 냉정한 사람이고 네. 뭔가 좀 치밀한 사람인 거는 틀림이 없어요. 자기의 계획에 조금이라도 어긋난다 싶으면은 그거를 아무리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자신의 뜻대로 좀 실행해가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건데 특히 이제 너무 우리가 이강인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음. 오히려 벤투 감독이 뭔가 좀 반항이라면 좀 그렇지만은 그래 나는 너희가 그런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야 외부의 어떤 압박이나 영향이 네. 있다 그래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좀 일부러 좀 사실은 내보낼 수도 있었거든요 잠깐이라도 네. 근데 일부러 좀 그런 선택을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면 벤투 감독이 객인 건가요? 반항한 그런 건가? 건 아니겠고요 이제 자기 네. 고집을 이제 네. 자기의 소신을 지켰다고 얘기하면 자기의 되겠죠. 소신을 지켰다. 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스포츠 이벤트 뭐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그 현장 다니시려면 정말 많이 바쁘시겠어요. 네, 뭐 그렇게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고, 네네. 할 일은 또 정해져 있는 거니까. 네. 자, 그리고 또 오늘은 뭐 지금까지는 스포츠 이슈 여지를 좀 많이 다뤄봤었는데 오늘은 좀 특별히 스포츠와 정치. 네. 뭐 그냥 이 그런 주제로. 얘기들을 이제 뭐 정치 또 이게 컨텐츠를 다루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또 뭐 정치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어떨까? 뭐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예. 옛날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좋습니다. 예. 네네. 자, 스포츠와 정치 정말 궁금한데요. 네. 사실 스포츠와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가 프로레슬링이지 않습니까? 네. 일본에서는 역도산을 기점으로 해서 그 패전 국가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어떤 그 영양제 네. 아니면은 뭐랄까 그 도전 정신이랄까 아니면은 우리 다시 잘 살 수 있어라는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과 막 경기를 하면서 미국 사람을 때려 눕히는 일본인 챔피언 역도산의 모습을 많이 부각을 시켜서 나름대로 일본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줬었고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도 역시 김일 선생님. 70년대 이 네. 김일 선생이 한국에 와서 일본 선수들을 무찌르는 모습, 그렇죠.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 일제 치하에 아직도 그 아픔이
어떤 상흔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김일 선생이 일본 선수들을 박치기로 쓰러뜨리고 또 제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통쾌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 요 스튜디오 위에 있는 그 선술집에서 네. 소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있는 어떤 손님께서 김남훈 선수 정말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일본 선수들과 경기를 하면서 그 때려눕히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다면서 저에게 소주 2병을 사주고 가셨습니다. 아 정말요? 예, 소주가 근데 비싼데?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약간 좀 죄송스러운 게 제가 프로레슬링 선수 하면서 일본 선수랑 싸워서 이긴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일본 원정 가서 챔피언 되신 적 있죠? 아니 그런 적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뭔가 착각하신 게 아닌가. 하여튼 소주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예. 네. 뭐 소주 사주셨으면 됐죠. 뭐. 저 굳이 말하면 일본 국민들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네. 이웃 나라의 저 한국인을 때려눕히면서 많이 때려 눕힘을 당하셨죠? 그렇죠. 예. 뭐 어쨌든 양국 간의 설린 우호 관계를 맞는데 제가 이가 조금 뭔가 도움을 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포츠와 정치 어디서부터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기자님. 지난 6월에 한국과 브라질의 축구 A 매치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죠. 네. 이때 한국과 브라질 간의 경기에 앞서서 등장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경기장을 찾아서 손흥민 선수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여를 하는 거죠. 야, 그 훈장은 이전에는 청와대 가서 받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 돌아가신 후에 받거나 뭐 훈장을 내릴 때 이 체육 선수들에게 훈장을 내리는 거는 뭐 흔히 있는 일입니다. 많이 있는 일인데 이렇게 보통 선수들을 이제 청와대로 부르든가 또 직접 이렇게 수여하는 것보다는 문체부 장관이 보통 이렇게 수여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그것도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서 청룡장 가장 높은 어떤 계급의 청룡장을 수여한 것은 정말 뭐 이례적인 일이라기를 넘어서 최초죠. 네.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고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6만 4천 명의 관중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많은 관중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멋진 모습, 이렇게 국민 영웅 손흥민 선수에게 이렇게 또 훈장도 주고 그러면서 나의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기회는 이게 좋겠다. 사실 요즘에 대선 유세를 하더라도 6만 명 이렇게 안 모이잖아요. 예전에는 뭐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모이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뭐 어디 유세한다 그러면 뭐 몇백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A 매치는 그게 가능한 거죠. 그게 스포츠의 힘인 거고 모든 국민들이 그 많은 국민들이 어떤 특정한 공간에 모여서 대한민국 사실 태극기 흔들면 요즘에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만큼은 태극기 흔들면서 대한민국 외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게 스포츠의 힘인 거고 그 스포츠라는 힘을 이제 정치가 이용하려고 도구 삼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주 우리 역사 동안에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일인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뭐 로마 시대 때 그렇습니다. 영화 글라디에이터에서 검투사들이 우승을 차지했을 때 그 노예 신분에서 황제 딱 나타나서 그 노예의 사슬을 풀어준다든지 뭐 이런 어떤 세레머니 그것도 이제 훈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고대 올림픽이 시작된 것도 뭐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정치 이런 당시 집권자가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대에 또 군인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그런 고대 올림픽을 연 거니까요. 그걸 보면 순수한 스포츠는 아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의도 자체가. 그것이 뭐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의 역사를 보더라도 뭐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은 이제 세부적인 에피소드를 계속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런 뭐 스포츠와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스포츠가 이 정치적인 의도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좋은 수단이 오래전부터 참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스포츠와 정치 근데 이제 스포츠와 정치가 이렇게 같이 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그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 자체가 떼어놓는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정치의 어떤 좋은 수단이 되는 거고 스포츠는 또 정치를 먹고 잘하는 거죠. 뭐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스포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이 박정희 정권 시절에 어떤 뭐 체육 특기자 제도라든지 또는 한국 체대의 설립이라든지 뭐 병역 혜택이라든지 뭐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 지원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뭐 연금이라든지 메달 연금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판단 지원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한국이 스포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뭐 구소련이라든지 과거 동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이 자유진영 미국과의 체제 경쟁을 통해서 체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네. 이런 스포츠를 활용했던 거고 그 자신들의 어떤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스포츠를 도구로 잘 사용했던 거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뭐 푸틴이 이 선수들에게 약물 노골적으로 도핑을 조작하고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이 러시아 체제를 러시아는 우수하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어린 선수들에게 네. 금지 약물을 놓고 그런 거니까요. 뭐 계속해서 그런 어떤 정치와 스포츠의 결탁 이런 협업 이거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좋은 서로 간의 시너지를 내면 협업이 되겠고 정말 어느 한쪽으로 너무 이용당하는 형태가 되면 결탁? 악용이 될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스포츠도 발전하기 위해서 진짜 뭐 월드컵이든지 올림픽이든지 이런 데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지원 목적이 뭐 어떤 목적이든 간에 정치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으니까요. 스포츠도 뭐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생을 하는 거죠, 서로. 네. 그러면 스포츠와 정치가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특히 스포츠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올림픽 뭐 월드컵 이렇게 좀 그렇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그런 스포츠를 정치적인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일단 스포츠의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영향력 자체가. 네.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스포츠가 되고 있고 뭐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어떤 나라에 그 나라만 보는 스포츠가 있다면은 스포츠가 이제는 전체적으로 커지는 영향력이 정말 글로벌화되고 세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숨어져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라든지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그 나라와 나라, 어떤 세력과 세력의 갈등을 푸는 방법이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쟁이 물론 일어나긴 합니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긴 합니다. 하지만은 전쟁을 한번 열면은 그 피해나 손해가 너무나 막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는데 네. 하지만은 그런 갈등을 풀기 위한 어떤 그 전쟁의 대용품으로 요즘에는 스포츠가 새로운 전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점점 이 스포츠에 대한 그런 관심이라든지 그런 정치적인 수단화는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커질 것이다. 네. 뭐 비근한 예를 든자면은 평창 올림픽, 그렇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도 그때 생각해 보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 미사일 계속 쏴대고 뭐 핵실험 하겠다고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난리가 난 상황이었었는데 그 평창 올림픽 전으로 해서 김정은이가 갑자기 연설을 하면서 동포가는 행사 방해하지 않겠다. 갑자기 그래서 훈풍이 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번에 이제 1년 연기됐던 코로나 때문에 2021년에 열렸던 2020 도쿄 올림픽도 이제 그때 아베 총리 네. 지금은 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베 총리가 우리는 동일본 지진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이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일본은 앞으로 또 세계의 어떤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찌 보면 굉장히 무리하게 네. 올림픽을 유치를 했고 진행을 시켰던 거죠. 물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재앙처럼 다가오긴 했지만은 코로나19라는 어떤 엄청난 더 큰 쓰나미를 맞으면서 이 도쿄올림픽 자체를 뭐 성공한 올림픽이라 보기는 어렵게 됐지만은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이 도쿄올림픽에도 숨어 있었던 거고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평창 동계 올림픽은 굉장히 긍정적인 정치적인 효과를 봤던 거죠. 그러니까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세계 평화를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됐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 특히 뭐 진짜
남북 단일팀, 물론 그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라고 또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남북 선수들이 하나가 돼서 힘을 합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이별할 때 눈물 흘리는 모습, 네. 얼마나 많은 감동을 줬습니까? 그런 모습은 정말 이 스포츠와 정치가 만났을 때 정말 긍정적인 모습, 화합된 모습, 그러니까 가장 아주 좋았던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그 스포츠는 시작부터 정치적인 이유에서 시작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올림픽의 기원, 근원 이것 자체가 이렇게 그때부터 이어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그 서로 간에 채워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스포츠는 이 이벤트를 통해서 이게 자생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이걸 더 키우기 위해서는 정치라는 어떤 뒷배가 필요했을 거고 정치도 어떤 국민적인 시너지 효과, 어떤 통합의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 자체는 저도 이제 정치 신세계 아니면 뭐 정치적 이런 거 이슈 보긴 하지만은 맨날 뭐 이렇게 뭐 입법이니 아니 뭐 기소니 뭐 수사니 뭐 이게 뭐 강대강 대치 이런 것보다도 이게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 보는 게 보기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절묘하게 서로 크로스된다는 게 그래도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다는 게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그러니까 올림픽의 기원, 스포츠의 기원을 보통 이제 그리스 고대 올림픽으로 따지잖아요. 네. 이 고대 올림픽이 기원전 9세기부터 시작이 돼서 이 로마 제국까지 이어졌을 때까지 거의 1200년 정도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순수하게 개최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정치의 어떤 도구와 수단이 네. 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뭐 그 시절에는 뭐 대중매체 미디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교통수단이 좋아가지고 뭐 버스 타고 뭐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중 동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때 그리스가 그런 상황에서 올림피아 축제는 정말 수만 명의 관중이 운집을 해서 그러니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정말 몇 안 되는 기회였던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브라질전에 가서 이 어떤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바지 좀 올리고 가지 근데 왜 바지를 맨날 내려입고 가지? 그러니까요. 그때 정치인들도 고대 그리스의 정치인들도 요 때를 이용해서 다양한 자신의 어떤 위대함, 강력함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보여줬던 거죠. 뭐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때 전쟁의 영웅이 이 살라미스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기원전 480년에 올림픽 축전에 나가서 연설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또 감동적이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대중적인 정치가가 되고요. 심지어 이제 로마 시대로 건너와서는 네로 왕제가 직접 그 올림픽 경기에 출전을 해서 물론 뭐 좀 경기 자체가 그랬겠죠. 우리가 이제 사이비 종교 이런 거 보면은 우리 JMS 목사님이 혼자 114 몇 골 넣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런 식의 형태가 됐겠지만 그런 식으로 왜곡이 될 가능성이 컸지만은 네. 어쨌든 네로 왕제가 직접 이 올림피아에 나가서 또 경기에도 참가를 하고 시민들과도 만나고 그래서 자신의 또 위대함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또 알렉산더 대왕도 역시 이 시절에 올림피아에 직접 나와서 또 시민들에게 어떤 직접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등 그야말로 이 고대 올림픽은 또 정치인들의 그 당시 정치인들의 어떤 자신의 알리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전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당선됐었을 때 그 해에 롯데가 야구를 잘했던가? 그래가지고 그 롯데 경기하는데 부산 구장에 김영삼이 나타난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막 그걸 생중계를 하는데 거기 있는 부산 관중들이 이제 대통령 소개를 하니까 김영삼을 외치는데 그 해 당선됐지, 롯데 경기지. 그러니까 와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올림픽이 폐지된 것도 네. 이제 서기 393년에 로마 황제가 이제 하지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는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진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고대 올림픽은 신들에게 바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제사죠. 제사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교도에게 왜 이걸 하냐? 그러면서 이교도 제전을 금지시키겠다. 이 명목하에 없어진 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 고대 올림픽의 종말도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왜 이교도에게 이런 의식을 바치느냐. 그렇습니다. 오. 왜 이교도 행사를 왜 지금까지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냐?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거 네. 아니냐? 이런 목적으로 결국엔 취소가 됐으니까 음. 이제 폐지를 시켜버린 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그 올림픽이 다시 부활한 것도 그 어떤 정치적인 이유와 또 관계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세계 평화, 네. 뭐 온 전 세계 화합, 화합. 올림픽은 사실 그렇잖아요. 정정당당한 뭐 승부. 물론 뭐 누가 뭐 개나 줘버려 다 그런 얘기를 하겠죠. 네. 하지만은 사실은 뭐 올림픽만큼이나 이 정치의 갈등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정치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난 그런 이벤트도 없죠. 사실은 뭐 올림픽의 시작이 이제 프랑스의 쿠베르탱 남작에 네. 의해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이 피에르 드 쿠베르탱이 이 프랑스의 어떤 귀족 출신 백작 집안에 그 태어났는데 굉장히 보수적이고 수구적이고 좀 그랬다 그래요. 모범성이고 좀 꼰대 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요. 키는 162cm 작은데 굉장히 좀 꼰대 같고 프랑스가 가장 위대해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올림픽을 생각을 했느냐? 그 전에 이제 독일 프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흔히 우리가 역사 시간에 아는 보불 전쟁. 네. 근데 지금 이게 넷플릭스 보는 것 같아요. 네, 보불 전쟁에서 프러시아에게 그 위대한 프랑스가 박살이 나요. 그러면서 뭐 베르사유 궁정에서 막 합의 서명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는데 그러니까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한 거예요. 쿠베르탱 남자가. 그래서 아니 왜 위대한 프랑스가 왜 저 하찮은 프러시아한테 졌을까? 알고 봤더니 체력이 떨어져서인 거예요. 군인들이. 이미 그 전에 독일은 학교 체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는 체력은 국력이다. 뭐 이런 뭐 도수 체조, 뭐 국민 체조 이런 거 네네. 있잖아. 이런 개념들이 학교 체육 이런 개념들이 예전에 이미 그 시절에 독일에서 많이 성립이 된 거였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독일 군인들이나 국민들은 그런 체육 활동을 통해서 체계화된 체육 활동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몸뿐만 아니라 신체적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졌다는 것을 건강해진 것이 눈에 띄게 보였던 거예요. 쿠베르탱 남장이 보기에. 네. 그러니까 분석해 보니까 반면에 이 프랑스 젊은 놈들은 다 타락하고 운동도 안 하고 괜히 어디 뭐 다 술만 먹고 아주 표정 너무 좋으세요. 네. 근데 본인이 보기에 왜 꼰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느낀 거예요. 젊은 놈들 쿠베르탱 빙의. 타락하고 진짜 이게 독일의 어떤 튼튼하고 네. 건전하고 이런 네. 정신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 미약하고 느슨하고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젊은이들을 강하고 더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더 건전하게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육적으로 체육을 강조하게 된 거죠. 이거 진짜 쿠베르탱 남작의 생각에 좀 들어가 보니까 교장 선생님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고대 올림픽이라는 게 있었네. 그러면서 그래 그럼 고대 올림픽을 전 세계적인 축제로 근대로 와서 어떤 올림픽을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명분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명분은 뭐가 있을까? 결국에는 그 당시에 또 계속 세계 어떤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국가 간의 어떤 제국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 세계 평화, 젊은이들의 어떤 화합 이런 거를 이제 명목으로 내세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올림픽이 여러 나라의 어떤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을 한 건데 그 쿠베르탱 남작의 어떤 머릿속에는 이 프랑스가 더 강해지려면 우리 젊은이들이 더 운동을 많이 해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던 본인이 거죠. 하지 왜?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어떤 정치적인 기반이 깔려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작이 순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순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고 애초에 그 순수란 개념을 스포츠는 정치부터 완전히 유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남은이 형님이 복싱장 가가지고 복싱을 하는 거는 개인의 스포츠 활동이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세계 챔피언을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네. 그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반이 있기 위해서는 물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도 기반을 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은 이왕이면은 야 복싱하면은 뭐 대학도 갈 수 있고 뭐 연금도 받을 수 있고 세계 챔피언이 되면은 우리가 더 뭐 훈장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뭐 그 군대도 안 갈 수 있어 뭐 네. 이런 식으로 지원을 정치적인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준다면은 그러면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의 발전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지원 그 의도가 순수하든지 불순하든지 간에 그 정치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도움은 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성무 기자님과 함께 스포츠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와서 계속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관리는 보험 점검부터 시작합니다. 010-9398-8924 나눔 보험 설계. 아페릴의 전 제품 정신숍에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요니크 성형외과의 소비자 평가 1등급 인증은 개성에서 안심해서 빠른 회복에서의 만족감을 뜻합니다. 요니크 성형외과. 정치 신세계. 네, 이성무 기자님과 함께 스포츠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네. 그 스포츠를 통해서 이웃나라끼리 뭐 이웃나라 아니라도 국가 대 국가가 서로 좀 친분을 다지려고 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 그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뭐 이렇게 야 우리 저기 옆에 말이랑 뭐 축구 한번 하자, 족구 한번 하자. 옆에 반 애들이랑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뭐 씨름 한번 하자, 뭐 농구 한번 하자. 그럼 또 친해지기도 하고.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운동할 때 뭐 권투라든가 쿠도 이런 거 할 때도 좀 친해지려면은 우리 스파링 한번 합시다. 스파링 하면서 이렇게 툭탁툭탁 거리면서 끝나고 나서 오스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예, 음료수 이온 음료 딱 나눠 마시면서 예, 오늘 뭐 펀치 너무 좋았어요 이러면서 또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용도로도 있고 좀 더 그 좀 심화된 이런 것도 있겠는데 앞으로 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이성무 기자님과 함께 현재 어떤 스포츠 이슈들도 다뤄보는 것도 좋고 스포츠와 정치가 왜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됐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식으로 서로 또 윈윈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어쩐 세부적인 이제 에피소드 같은 거를 하나하나씩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스포츠는 정치에 얼룩졌는가 이런 거를 이제 뭐 올림픽 하나하나 대회마다 그 좀 자세한 그러니까요. 그런 에피소드나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은 더 많이 네. 또 자세하게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뭐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딱 떠오르는 것만 하더라도 손기정 선생님, 그럼요. 네. 네. 일장기 말소 사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손기정 선수가 그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한 그 과정 자체가 그냥 정치고 그것 자체가 식민지화된 이 조선반도 사람의 어떤 서글픈 삶 그대로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자체가 어찌 보면은 가장 정치에 오염된 네. 올림픽의 대표적인 사례죠. 그 당시에 이제 히틀러 나치가 어떤 독일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나치는 철저하게 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나치의 선전 도구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개막전부터 나치 깃발 이용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거의 뭐 군대식 이런 제식 훈련 뭐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나치의 위대함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 그때 메달리스트들은 전부 다 나치식 하일 히틀러 이런 그 당시에 그 경례 있잖아요. 손을 뻗는 그런 걸 또 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제시 오웬스라는 올림픽 아주 위대한 육상 선수, 흑인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거의 뭐 탄압을 받다시피 했었고 독일 선수를 우승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독일의 어떤 위대함, 아리아인의 위대함을 네.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승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도를 했었었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선수들 정말 나치하고 상관없는 선수들도 이 시상대 위에서 어떤 나치식 격리를 했어야 됐고, 그러니까 정말로 히틀러가 나치의 어떤 선전도구로서 올림픽을 활용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독일 국민들 네. 나치에게 그나마 조금 덜 신봉하던 그런 독일 국민들마저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결국엔 전쟁까지 세계대전까지 네.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네요. 그 제시 오웬스 말씀해 주셨는데 조던 필 감독의 겟아웃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네. 그 겟아웃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 흑인 주인공이 여자친구를 따라서 여자친구 집에 갔는데 사실은 그 살고 있는 가족들이 모두 다 그 사람들을 납치해서 젊은 사람들 납치해서 그 몸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서 바로 그 제시 오웬스에게 경기에서 졌던 그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시 오웬스 졌던 게 너무나 슬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 할아버지인데요. 그 할아버지의 영혼을 젊은 흑인 남자의 몸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밤마다 뜀박질해요. 그때 그 1936년에 졌던 게 너무 싫어가지고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그렇습니다. 뭐 네. 베를린 올림픽 말고라도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들이 있죠. 72년 미넨 올림픽 검은 9월달 사건. 네. 이 이슬람 테러 단체가 선수촌을 침입을 해서 이스라엘 선수단을 상대로 테러를 일으킨 사건. 정말로 올림픽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비극이 아닐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또 뭐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이 러시아의 어떤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항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자유진영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자유진영들이 대거 어떤 불참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또 그거에 또 상응하는 의미로 84년 LA 올림픽 때는 이 소련을 비롯해서 또 공산국가들이 대거 또 불참을 하게 되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올림픽이 많이 휘청거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80, 84 이렇게 휘청 반쪽 올림픽이 됐는데 이 모든 게 다 합쳐졌던 게 또 88 올림픽. 올림픽이었죠. 예. 뭐 그런 88 올림픽은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만 88 올림픽 자체는 또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 의도가 많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신군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정권을 잡았던 네. 그 세력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자신들이 했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올림픽을 유치했다. 뭐 그런 상황이 됐고 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많은 우리 서민들이 또 큰 피해를 입기도 했었죠. 뭐 네. 대표적인 성남의 뭐 판잣집 이런 네. 뭐 철거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또 힘든 시기도 있었고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더 시간이 된다면은 뭐 그런 얘기 자세하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최근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쿄올림픽 역시 우리는 동일본 지진을 이겨냈고 앞으로 일본은 계속 이제 강대국으로 뻗어 나갈 거야. 이제는 전쟁하는 나라 만들 거야. 뭐 이런 전쟁하는 나라 만들 거야. 네, 그러니까 아베는 계속해서 이걸 예. 바탕으로 이제 어떤 2차 대전 그때처럼 이제 정말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거기 올림픽을 발판 삼아서 그런 의도를 실행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자신들의 의지를 알리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되지는 않았던 거죠. 네. 어쨌든 그런 올림픽 자체가 순수하게 열린다는 것은 뭐 어쩌면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스포츠 이벤트가 이제 계속 펼쳐지고 있고 우리는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 어쨌든 스포츠와 정치는 계속 앞으로 가게 될 텐데 네네. 더 심화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서로 이용하는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구나. 아니면 요런 식으로 서로 협업하는 건 좋은데 요건 좀 아닌 것 같아. 저는 사실 굉장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니 그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는 그 너무나 잘 만들어진 스포츠와 정치의 융합적인 이벤트라고 생각하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상암 와가지고 훈장 주고 가고 이런 거는 아니 이렇게 참 매갈 없이 이렇게 하려면 제대로 하지 쇼도 제대로 못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제 정권이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아시안컵 축구 대회를 개최하려고 굉장히 범정부적으로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내년에 이게 중국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이 대회를 개최를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과 카타르가 지금 개최를 놓고 네. 대체 개최를 놓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 아시안컵을 개최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유가 이제 알겠죠. 어떤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지금의 어떤 좀 지리멸렬한 어떤 좀 거부감이 많은 이 정부의 어떤 이미지를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네. 의도가 너무나 또 역력하게 보이고 있고 뭐 근데 그게 당연하다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돌파구가 필요한 거고 그거를 이제 스포츠 이벤트로 삼고 있는 거죠. 뭐 개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축구 팬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큰 대회가 열리는 건 좋은 일이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축구 대회 사실 아시안컵 이런 대회에서 음. 우리나라가 아시안컵 60년대 우승하거나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거든요. 네. 어제도 뭐 최근에 열렸던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던 이 카메룬과 A 매치 때도 5만 명이 넘는 거의 6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관중이 몰릴 정도로 우리나라 뭐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경기를 아시안컵을 만약 열리게 되면 마음껏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거죠. 의도가 어찌됐든 간에 어쨌든 뭐 그런 스포츠를 많이 지원해 준다는 것은 뭐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도가 뭔지 이런 거는 네. 조금 이제 정신 차리고 뭐 그러면서 음. 이제 판단하면은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즐기고 뭐 그런 의도 자체는 뭐 이렇게 또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연습도 좀 필요하겠네요. 아, 그런데 그 아시안컵 유치 네. 이거 만약에 날아가면 쪽팔려서 어떡합니까? 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타르가 이제 경쟁자라서 카타르가 돈이 이 석유 팔아서 번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카타르 참 월드컵 월드컵도 하는데 그 월드컵 시설이 그대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설 면에서 우리도 물론 2002년 한일 월드컵 했던 시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때 이제 그 시설이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일부 몇몇 경기장은 안 쓰니까 폐허가 되고 뭐 정말 좀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지금 변한 경우도 있거든요. 참 뭐 인천 문학경기장 같은 네. 경우. 물론 뭐 지금 축구 이제 K리그 팀들이 쓰는 뭐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라든지 뭐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라든지 뭐 제주 월드컵 경기장 뭐 이런 뭐 수원 월드컵 경기장 이런 이제 대부분의 경기장들은 잘 쓰고 있어요. 잘 쓰고 있고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지금도 뭐 많은 팬들이 이용하고 있고 굉장히 편리한데 이제 몇몇 경기장이 있어요. 인천 문학 경기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인천 네. 아시안 게임이 열렸던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그러니까 인천은 지금 경기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이 대회 저 대회 여러 가지고.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 폐허나 뭐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도 지금 이게 워낙 크게 져놓기는 했는데 거기서 축구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종합 경기장이다 보니까 관중이 가면은 축구가 선수들이 진짜 개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기장도 지금 제대로 못 쓰고 어쩌다가 콘서트 정도 할 때나 쓰여지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 경기장이 제법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시안컵 실사단 이 시설 잘 돼 있나 하고 이제 왔는데 그 인천 문학경기장을 간 거죠. 이게 뭐야? 폐허고 막. 갔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 대한축구협회는 우리 괜찮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좋아질 겁니다. 이제 우리 이제 곧바로 계획가 그러니까 유치가. 상황만 보고 가지고 또 거기까지 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겠죠. 보고 싶은 걸 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카타르가 워낙 이제 지금 시설이라든지 어떤 물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세다 보니까 네. 유치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유치를 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은 또 듭니다. 어떤 스포츠 이벤트 윤석열 정부가 지금 혹시 신경 쓰고 있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이제 엘리트 스포츠를 다시 살리려고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학생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수업 시간 계속 또 좀 의무적으로 지키게 하고 대회도 주말 대회에만 나가게 하고 방과 후에 훈련하게 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걸 좀 풀어주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이제 체육인들은 그런 걸 좀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서 운동을 꿈꾸는 선수들은 아무래도 좀 제약을 받는 게 사실이니까. 네. 어쨌든 스포츠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확실히 가지고 있죠. 윤석열 정부는. 그렇군요. 네. 자, 그것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그림을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데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예. 네, 뭐 어쨌든 뭐 참. 네, 스포츠는 열릴 거고요. 계속 발전은 해야 되고요. 우리가 사실 뭐 스포츠 강국이 된 게 결국에는 정치인들의 우리 정권의 어떤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뭐 체력은 국력이다. 뭐 무슨 저 태극전사. 네. 사실 뭐 전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체육에서 국제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애국하는 길 이런 이미지를 만든 것도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 뭐 이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어떤 애국자 대접을 받고 네. 국민적 영웅 대접을 받는데 뭐 그건 좀 나쁘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만큼 그런 색채가 옅어진 거는
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요. 이제 우리 국민들도 우리 사회도 좀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스포츠와 정치의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초대형 이벤트를 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양은 어떤 것인지 앞으로 계속 살펴보면서요. 또 이 부작용이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세세하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이성무 기자님과 함께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합니다. 개별적인 이벤트, 개별적인 사례를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게 더 재밌긴 해요. 네. 왜냐하면 그게 또 그것 때문에 잘된 케이스도 있지만 망한 케이스도 많거든요. 망한 케이스가 재밌을 것 망한 같아요. 케이스가 정말 재밌습니다. 그렇죠. 예. 망한 케이스. 그러면 다음번에 한번 또 망한 케이스도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뭐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는 월드컵과 정치, 월드컵 때문에 전쟁한 나라도 있거든요. 월드컵 축구하다가 싸워가지고 진짜 전쟁한 나라도 있고, 진짜 포 쏘면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리고 뭐 또 월드컵 자체도 굉장히 정치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마 얘기하시면 재밌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성무 기자님과 함께 앞으로 계속 스포츠 관련 이슈들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또 스포츠와 정치의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색다른 접근을 해봤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 소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살펴보고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프로스 훈프로. 네, 저 이성무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